그 어렵다던 법원 경매 실력을 단기간에 최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누구나 바랐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목표. 최단기간 최대 효과. 단기 속성 몰입 기숙 형태의 법원 경매 스파르타 교육 스파레쥬. 국내 최초로 대한공경매사협회와 도기안이 만들었습니다. 권리 분석을 완벽히 터득하는 시간 1박 2일. 권리 분석 법률과 판례를 배우는 시간 1박 2일. 명도 원리를 깨닫고 명도 화법과 요령을 터득하는 시간 1박 2일. 입찰 물건을 검색하고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1박 2일. 경매 컨설팅을 직업으로 완벽히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4박 5일. 평균 4개월 걸리던 PT 과정을 완벽히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 6박 7일.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새롭게 시도하는 법원경매 스파르타 교육 스파레쥬. 모든 경매인들의 꿈, 최단기간에 최대 효과를 실현합니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네, 법원경매 기초상식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는 이제 인천지사의 김서진 지사장의 지사가 오픈했죠. 그 지사에서 오픈 특강으로 제가 했던 것이 부자를 진단하는 테스트, 즉 나도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제가 특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상 저를 만나시면은 나도 부자가 돼야지 하고 어떤 그 PT나 그 다음에 최고위를 이제 수강을 신청하십니다만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교육만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앞으로 그 협회의 미래의 지향성은 뭐냐면 저한테 그 교육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만 빼가는 상태에서 조금 더 변형이 돼서 그 지식을 받아들이게끔 몸을 변형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매형 인간,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사전적인 프로그램,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을 스파레쥬에 주로 이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1시간, 2시간, 10분, 20분 대화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인성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본성까지 건들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시간하고 장소적 측면. 여러분도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 배우는 장소가 어떤 교육장도 아닌 어떤 독특한 장소. 우리가 보면은 그 MT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도 연수원이 있고, 교육은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데 굳이 연수원에 이렇게 몰아놓고 할 때는 장소가 바뀌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 효과가 더 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교육 효과가 있는 곳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돈을 길을 막고 있는지, 사소한 어떤 사고방식들이 나에게 어떤 장애가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스파레쥬에서 할 거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기 전에 항상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인천지사의 직장인 특강을 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하고요. 어제 했던 부자 진단, 자가 진단 테스트죠. 3가지 질문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즘 부자가 너무너무 되고 싶어서 간밤에 잠을 못 이룬 적이 있다. 예, OX 퀴즈고요.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나의 소중한 것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는 부자가 되는 도구를 선택해서 지금 노력 중이다. 이 3가지에 대해서 3가지의 동그라미가 3개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한번 자가 진단을 테스트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2개면 가능성은 8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그라미가 1개면 가능성은 50%, 즉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하나인 사람은 2개, 3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예, 나는 이 3가지 중에 어떤 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사람은 부자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밥을 먹고는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떵떵거리고 산다, 여유롭게 산다라는 것은 일평생 남의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3가지 부자 되는 도구를 선택해서 노력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나의 소중한 것도 버릴 수 있다라는 강력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간밤에 잠을 못 자야 된다. 이런 정도는 돼줘야 부자가 되는 것이지, 그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부자 될 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제 그 원칙적 주제는 뭐냐면, 현재의 나의 모습을 알면 길이 보인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에는 외부 강의를 한 번만 하면 목이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현재 나의 모습을 알면 길이 보인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자의 자가진단 테스트처럼 한번 제가 천천히 그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자, 나이는 늙었는가? 예. 늙었다는 게 어느 시점인가? 예. 일단 30 후반이면은 늙었다라고 보십시오. 그냥 사회에서도 사실은 30 후반, 40 초중반이면 늙은이 취급받습니다. 옛날에는 40 중후반 돼야 직장을 옮기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지만은 요즘에는요, 30 후반만 돼도요, 직장을 옮겨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기죠.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으로 옮기면 그 사람이 연봉이 올라가거나 대접이 탁월하거나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통상 나이가 들면서 직장을 옮기면 거의 초년생의 준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가 한 30 중이 아니고 후반에서 40 초중반에 딱 속했는데, 현재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월 버는 어떤 돈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 앞으로 50, 60도 별 볼 일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저가 이런 예언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40 초중반에서 예를 들어 급여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직장 내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면 결국은 또 다른 잡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또 다른 잡에서 전 직장에서 누렸던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의 직장을 옮기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 쪽에서 과거의 경력이 인정받지 못하다 보면 사실은 직급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 40 전후해서 현재까지 어떤 투철한 어떤 미래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를 한번 딱 보십시오. 자, 그러면 30대 초반과 30대 전후에 이제 직업을 구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여러분의 주된 24시간 동안 주된 관심사가 부자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는가? 부모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당장에 어떠한 직업을 얻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눈에 범위를 한번 보시죠. 한 10년 후까지 보시고 선택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0년 후, 30년 후를 보고 선택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달 살 거를 생각해서 선택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6개월, 1년 계획을 하는 것인가요?
네. 잘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죠. 나이는 젊을 때 기회는 그나마 있지만, 나이가 만약에 40 초중후반 또는 50대 정도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그거야말로 암담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시행착오도 괜찮습니다만, 40이 넘으면서 시행착오를 한다? 그거는 어찌 보면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어떤 기로에 서 계신다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열정적이고 좀 더 진지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결정을 했다가는 큰 손해를 보고 미래 자체가 다 암담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시행착오도 괜찮은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40 중후반, 50 초중반이 돼버리면은 사실상, 그 인생이 나머지 한 20, 30년이, 암담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암담함을 극복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요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여태 근시안적으로 살아서 암담한 결과를 얻었으면서도 또다시 급해서 또다시 하루 멀어 하루 먹을 생각에 근시안적으로 선택을 무엇인가를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 인생은 별 볼 일 없이 늙어갈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패배주의적인 사고가 깃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돈 생각을 얼마나 하는가 한번 돌아보시죠. 하루에 1분이라도 하십니까? 10분? 1시간? 어떻게 하죠? 드라마는 1시간짜리 한 두세 개 보면은 서너 시간 가죠? 그리고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별 생각 없이, 별 부담 없이 밥을 먹으면서 잡담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만큼도 우리는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하루에 얼마 정도 돈을 생각하는지 스스로 진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딱 그 정도 생각만큼 내가 성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성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게으르고 아둔한가 한번 보시죠. 게으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도 하고 어떤 노력도 하고 어떤 책도 보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늘 부지런한가? 아니면은 어제까지 늦게까지 마신 술로 쩔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좀 더 잤으면 좋겠고 조금 직장 내에서 너는 왜 이렇게 성과가 없냐라는 소리를 듣고 삐치기나 잘하고 실력이 없으면 삐치는 성격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통상 성격도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사회에서 자신에 대해서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이 삐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게으른 사람이 성격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나 게으른가? 여기서 판단은 아전인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스스로 진지하게, 적어도 이 방송을 들을 때는 그래도 귀는 열어놓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것이니까 스스로 내가 게으른가? 나는 게으른 것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다지 부지런한 축에도 끼지 않는 것 같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지혜로운지 아둔한지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지 아둔한지는 어떤 걸로 판단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어떤 가정 내에서 또는 주변의 친구들에게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띠라냐? 너는 좀 멍청한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들은 사례가 좀 많은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은지, 아니면 나의 어떤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아하 하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쉽죠? 집안 내에서 답답한 아버지로 통하는지, 현명한 엄마로 통하는지, 아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피곤해. 야, 너는 네 생각대로 살으라. 라고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야, 나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고민의 트러블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주변에 통용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둔한가 지혜로운가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지가 약한지 강한지도 한번 지금 해보세요. 의지가 강한지 약한지.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한 3일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손가락 사이에 담배가 껴있더라. 예. 또는 내가 어떤 학원을 가서 어떻게 꼭 이번에는 영어를 꼭 해야 되는데 해야지 했다가 나약해져 가지고 금세 그 초심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그 PT 분들도 어제 상담을 저한테 할 때도 제가 말한 대로 초반에는 괜찮은데 중후반이 되면 자기 관리가 크게 대두되고 스스로 의지가 나약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아마 저의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반드시 그런 고비가 온다라고 나는 예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최고의 과정하고 그런 분들에게 적어도 제가 기초반한테 소금쟁이 들으세요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기초반은 말 그대로 기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좁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그 위에 단계를 설명을 해줘 봤자 누가 장사하는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최고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권하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장사하는구나 하고 자기들끼리 삐쳐서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냅둡니다. 냅두죠. 그거가 한계니까 한 번 정도 권하면 됐죠. 그러나 그때에 돌아섰던 사람들이 한 3, 4개월 지나니까 나 다시 소금쟁이라도 해야 되겠어 라고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시야가 그렇게 좁아서 4, 5개월을 손해를 봐버린 거가 되는 거죠. 4, 5개월에 대한 어떤 손실, 그 사이에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나의 미래가 나비 효과처럼 달라질 수도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손실, 그 손실이 몇 천만 원일까요? 몇 억 원일까요? 그 몇십만 원, 몇만 원에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100만 원 빼가면 분노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에 100억을 빼가도 밍밍한 감정을 유지할 겁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게 손해보는 거,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해서 치를 떨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의 진단 테스트에서 밤에 밤잠을 못 잔 적이 있다. 요 정도도 거의 없더만요. 어제 질문을 던져보니까. 정말로 희한한 거죠.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로는 입에서 다 동의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한번 안 해보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으며 부자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 겨우 하는 고민이 시시껄렁한 어떤 고민들, 사소한 고민들로 날을 새는 것을 좋아하는가. 스스로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애초에 스님처럼 아니면 신부나 수녀처럼 무소유를 그 몸에 배우고 그거를 미덕으로 아는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속세에서 탐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정작 본질적인 탐욕이죠. 내가 부자가 꼭 돼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연한 이해가 되는 순간 우리 협회는 또 다른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이 탄생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중간 다리로 이제 부자 마인드 개발을 하기 위한 다양한 게임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제가 보면은 통상 게으르면요 아둔하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의지가 박약합니다. 최근에 우리 지사의 사태도 있었지만은 40대에 자기의 어떤 인생을 결정하기 위해서 큰 선택을 하는 이 기로에 서서 A라는 것을 딱 손에 잡았으면 그거는 안 놓쳐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건드려도 안 놓쳐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그걸 위해서 가야 한다라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와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고 자기의 체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강인한 의지가 없다. 그렇죠? 자, 중간에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자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이제 돌이켜보라. 자, 제목은 현재의 나의 모습을 알면 길이 보인다니까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진단하세요. 첫 번째는 내 나이가 무엇을 하기에 늙은 나이인가? 또는 젊다면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월이 몇 년만 흐르면 똑같이 별 볼 일 없는 나이든 40, 50대로 되어 있을 것인지 이거를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한 5분, 10분간만이라도 미래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들으면서 TV나 보면서 그런 짓 하지 말고 자기 책상에 앉아서 정말로 진지하게 한 10분이라도 해보세요. 뭔 인생이 진지한 게 없어 대부분. 한 10분 정도라도 진지하게 앉아서 A4지에 낙서하면서 내가 늙었는지 미래가 아름다운 늙은인지 아니면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울한 늙은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젊은인데 미래가 밝을 젊은인지 그저 그렇게 늙어갈 젊은인지 그거 한번 5분 10분 생각 못합니까? 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내가 돈 생각을 몇 분 정도 하는지 진단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게으른 사람인가?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하세요. 내가 게으른지 아닌지. 집에 청소라도 안 하면 게으른 거 100%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둔한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는지 한번 또 생각하세요. 그 다음 내가 의지가 강한지 약한지 내가 지금 한 40년, 50년, 30년 살아오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는 그 계획을 반드시 실행을 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평가할 때 이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기한이는 말로 하면 꼭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의 방법이에요. 저는 의지가 강한 편이죠. 그리고 의지를 강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저한테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데 말로 자꾸 떠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속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음흉합니다. 음흉한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죠. 그래서 실쭉셀쭉하기를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남자들은 과묵하면 조용조용하고 그러면 남자답다라고 착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로 표출하지 않는 사람들의 음흉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동서양의 어떤 식의 어떤 자기 체면 프로그램에서도 또는 자기의 발전 프로그램에서도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해서 성공하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이에 나의 의지를 적는 프로그램 또는 자기의 의지를 입으로 발표하는 발표 프로그램. 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떠드는 말이 별도의 힘을 얻어서 그 힘이 내가 좌절하고 힘들 때 밀어줍니다. 즉 손오공의 분신술 같은 거죠. 예, 분신술처럼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어떤 힘의 원리, 그쵸? 손오공이 털을 뽑아서 또 하나를 만들어서 나 대신 싸우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평상시 말로 표출을 해서 그 말들이 또 다른 독이안이 돼서 나를 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소금쟁이 프로그램에서도 발표를 잘해야 된다. 경매는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죠? 경매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어떤 말이라는 것이 갖는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잘해라고 해도 겨우 말하는 어떤 기교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교원영색이다라고 하는 교묘한 말솜씨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공자의 말을 혹시 떠올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원영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인 공자님도 말씀은 참 잘하셨죠. 여기서 말한 교언이라는 건 교묘한 말장난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말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 첫 번째 과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별로 잘 웃지 않는 사람이 음흉하기 마련이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속내라는 것은 음흉한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경매에 부적합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말을 수려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여기까지 왔죠? 의지가 약한지 강한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옆에서 내가 좀 나태해지고 나약해질 때 충고하고 조언하고 잔소리 해줄 사람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서 잔소리라고 하니까 그 마누라의 잔소리, 남편의 잔소리 같이 전혀 영양가 없는 그런 잔소리로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부모나 형제 중에서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이 있는지도 체크하세요. 지금 체크 포인트가 한 6, 7개 되죠? 2, 4, 6, 7, 7, 8개 되네요. 특히 부모 형제가 도움을 주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70이면 보이지 않게 5나 10 정도 도움이 돼서 75, 80점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도움이 없다. 그러면 0점이죠. 그럼 오로지 나 잘난 맛에 성공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나라는 거가 아까 말한 대로 게으르고 아둔하고 지혜롭지도 않고 의지도 약하다면 그 인생 빤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통째로 암기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교재가 있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냥 경매도 경매지만 어떤 뭐가 있을까요? 영어도 영어고 빵집이면 빵집이고 떡볶이집이면 떡볶이집이고 아니면 어떤 무역회사면 무역회사고 자 그런 어떤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통째로 암기했을 때 반드시 딱 책 몇 권만 보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교재가 있는지 보시죠. 없죠?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빵집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의 말만 들었더니 무조건 되더라 하는 그런 절대 고수가 각 분야별로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있는지.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서도 자 그러면 그런 고수가 만약 있다고 쳤을 때 자 있다고 치세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무조건 돼.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자동차 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삼성은 대단한 적자를 보는 분야가 많죠. 다 그냥 이리저리 해서 메꾸는 것이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 특출난 대기업도 그 능력 있는 대기업도 다 잘 되지는 않죠. 이거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되는 걸로 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은 데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세상 이치가 다 잘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가 좀 전까지
여러분 스스로 진단했던 나이가 늙었고 그동안에 별 성과도 없고 하루 종일 돈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게으르고 의지도 약하고 아침에 한 소리가 점심때 홀랑홀랑 바뀌고 그다지 뭔 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스스로 뭔가 해내는 지혜롭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옆에서 돕는 사람도 별로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런 특출난 고수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1%라도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특출난 고수라면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와서 뭐 좀 도움을 바라고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특출난 고수라고 감정이입을 해보시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 제자로 온다면 환영할지 싫어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오전부터도 비가 오고 새벽에도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가 많이 옵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빗소리를 듣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락수같이 그냥 소나기가 쏟아질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툇마루에 앉아서 비가 타다다닥 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좋아했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어떤 그 양평이나 이런 데 있죠.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양평이나 이런 데 창가가 있는 데서 커피숍 있죠. 그런 데서 차 마시면서 한강에 비가 두두두둑 떨어지는 걸 보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어떤 기분이 지금 상상만 해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협회의 큰 주제가 경매형 인간, 그 다음 마인드 이런 걸 강조를 해오다가 이제는 드디어 경매형 인간과 마인드에 대한 집중 강의가 서서히 한 단계씩 돌입하고 있는 모습을 느끼실 겁니다. 우선은 어제 인천특강, 그 다음 인천지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하는 것은 연장선에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알면 길이 보인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저 A4지에 딱 지금 제가 제 방송을 다시 들으시면서 OX를 해서 동그라미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분이고 동그라미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 암담하다라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지금 중간 점검을 빨리 하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그저 세월만 죽이지 마시고 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 세수 빨리 하시고 뭔가 어떤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진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